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24년도 벌써 곧 끝나가네요. 그래서 이제 매년 1월에 열리는 CES에 어떤 제품이 나올지에 대한 루머가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AMD가 내년 CES에서 어떤 제품을 공개할지 살펴보고 한국 시간 기준 11월 1일 새벽에 공개한 9800X3D도 간단하게 살펴보죠. 외신에 따르면 AMD는 CES 2025에서 RDNA4 라데온 RX 8000 시리즈 및 990X3D와 9900X3D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시 많은 분이 예상한 새로운 그래픽카드 라데온 RX 8000 시리즈의 등장이 유력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올해 연말에 나와야 했죠. RX 6000 시리즈가 2020년 연말 출시, RX 7000 시리즈가 2022년 연말 출시에 이어 RX 8000 시리즈는 2024년 올해 연말에 나와야 했지만 경쟁사 엔비디아가 신제품 출시 일정을 미루면서 이에 따라 AMD도 미룬 것으로 추측됩니다. 보통 엔비디아가 먼저 신제품을 공개하고 AMD가 이에 대응하는 식으로 나오니까요. 여러가지 좋지 않은 뉴스가 많죠. 지난 9월 탐스 하드웨어와의 인터뷰에서 AMD 리더십팀 수석 부사장은 중급 라인업에 집중하기 위해 차세대 GPU부턴 하이엔드 라인업은 포기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는 AMD가 시장 점유율 확장을 원하며 40-50%대로 끌어올리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시장의 10%에 집중하지 않고 80%를 노리는 정책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평이 갈리죠. 결국 과거로 회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우선 나옵니다. RX 6000 시리즈에서 어느 정도 따라잡는 듯한 성능 격차에서 RX 7000 시리즈로 넘어오면서 엔비디아가 삼성 파운드리에서 TSMC 생산으로 변경하며 격차가 다시 확 벌어졌습니다. 특히 하이엔드 라인업은 비교조차 부끄러울 만큼의 차이였죠. 심지어 RTX 4090은 과거 80 라인업급 컷칩이라 더 충격이 컸습니다. 이에 현실적으로 하이엔드에선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기도 하고 그렇다 해서 가격적으로 승부를 보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연히 풀칩으로 나오는 AMD의 생산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판매량 또한 매우 저조하기에 규모의 경제도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판단하고 하이엔드를 포기하는 대신 보급형 라인업에 집중함으로써 조금이라도 포지션을 가져오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AMD가 보급형에서 가성비가 좋냐 하면 또 그렇지가 않죠. 작년 이맘때 만든 영상에서 계산한 그래픽카드 가성비 표인데 보급형 라인업이라 해서 AMD가 가성비가 좋은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엔비디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놓기에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RX 7000 시리즈 중 7800XT를 제외하곤 그닥 가성비가 좋진 않습니다. 결국 능력도 부족한 기업이 1등인 엔비디아에 빌붙어서 경쟁할 생각은 없고 떡고물만 받아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게 RX 8000 시리즈라고 해서 큰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가성비에서 훨씬 우수해야 여러 단점을 안고 AMD로 넘어가겠죠. 실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공개한 RX 8000 시리즈에 관한 내용 중에 가성비 이런 건 등장하지도 않고 더 나은 레이트레이싱 성능, 새로운 AI 기능 이런 것만 강조하는 것을 보니 더더더 기대감은 바닥을 찍겠습니다. 그나마 성능 향상폭이 크다는 말은 있었기에 일말의 희망은 남아 있겠습니다. RDNA4 제품군은 나비 48과 나비 44 두 가지 칩 생산만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칩당 두 가지 버전, 총 4가지 라인업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RX 8900XT는 아예 없지 않을까 싶네요. 생산은 TSMC 4나노가 상당히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가 상당히 유력한 제품이 9950X3D와 9900X3D죠. 9800X3D가 빠진 이유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새벽에 9800X3D를 공개했습니다. 예정된 일자보다 조금 늦게 공개했죠. 원래는 인텔 울트라 200 시리즈 출시 다음날 공개 예정이었는데 며칠 미뤄서 현지 시간 기준으로 10월 31일에 공개했습니다. 인텔 E85 K와 비교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해서 미룬 것 같네요. 일단 스펙 간단하게 보죠.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이전 세대 7800X3D랑 동일합니다. 차이점이라면 클럭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베이스 클럭은 4.2GHz에서 4.7GHz로 0.5GHz나 증가, 부스트 클럭 역시 5.2GHz로 0.2GHz 증가했습니다.
AMD의 설명에 의하면 2세대 3D V캐시 기술을 적용하여 64MB SRAM과 탑재 구조의 제설계를 통해 SRAM 다이가 프로세서 CCD 다이 밑에 위치하도록 변경했다 하네요. 이를 통해 CPU 쿨링에 더 효과적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간 3D 캐시 제품의 약점이었던 발열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하고 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클럭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머로는 최대 5.6GHz까지 가능하다 했는데 더 무리하지 않고 내놓은 것 같아요. 왜냐? 경쟁 제품이라 생각했던 285K가 처참하기에 무리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다만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MSRP 기준으로 30불 인상했는데 최근 동결 혹은 인하 기조에서 특별한 스펙 업그레이드가 없는 상황에 인상된 것이라 부담스러운 인상폭입니다. 479불이면 하나로 부가세 곱하면 약 75만원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9800X3D 예상 국내 판매 가격에 대한 언지를 살짝 드렸었죠. 현재 7800X3D 가격을 높여놓은 이유가 있다. 대충 높인 가격 수준에서 판매될 것 같은 현장 분위기더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을 완성하고 추가한 취재사항이 있어서 하나 덧붙이자면 초기 물량은 생각보다 널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상 7800X3D 생산을 중단하다시피 하고 나오는 거라 그간 쌓인 수요가 제법 있을 것 같은데 다 커버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가격 때문에 그만큼 팔릴지는 의문입니다. 성능은 당연히 최고겠지만 초기에 약간 망설여지는 가격이긴 하죠. 거기에 같이 살만한 그래픽카드도 현재 RTX 4090이 사실상 단종 수준이라 내년 1월 CES 이후 RTX 50 시리즈 출시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성능은 게임에서 7800X3D 대비 평균 8% 상승, 인텔 285K 대비 평균 20% 우위라 1세대 치곤 성능 향상폭이 높은 편입니다. 실제 벤치에서는 더 향상폭이 클 수도 있는데 자사 제품끼리 비교해서는 자사 그래픽카드, 즉 RX 7900 XTX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더 좋은 RTX 4090으로 벤치를 하면 CPU 간 격차도 더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들리는 썰로는 예상을 상회하는 퍼포먼스라고 하니 기대를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출시는 11월 7일이고 엠바고 해제는 하루 전입니다. 이렇게 9800X3D를 먼저 출시하고 추후 1월 CES에서 스펙이 더 업그레이드된 990X3D와 9900X3D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내장 그래픽이 대폭 강화된 APU, 스트레스 헤일로, 노트북용 프로세서 HX 시리즈, 파이어 레인지 등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